안녕하세요. 뻔뻔한먹독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국토부가 정말 미친 정책을 발표를 했죠. 어디까지나 이건 뭐 지난 시절에 허들이라 할 수 있는 진입장벽을 어느 정도 허물었다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소득 기준을 1억 3천에서 2억으로 대폭 상향 조정한 건데 정말 미쳤다. 거의 뭐 7천만 원 정도 뭐 올려버리는 파격이 나왔네요. 어디까지나 결혼 어드밴테이지. 그러니까 일단 결혼을 하면 집을 상대적으로 구입하기에 진입장벽이 높지 않게 그 허들을 좀 낮춰준 건데, 어찌 보면 신혼부부, 특히 2살 이하 자녀를 가진 이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등등등 이 대출의 요건들을 대폭 확대를 했는데, 뭐 워낙에 지금 뭐 인구 감소세가 충격적일 만큼 무너지고 있어서 0.6명까지 내려앉고 있죠. 그래서 소득 기준을 대폭 낮춰서 적용을 해준다는 건데, 4월에만 4만 가구 이상 정도가 분양을 하는데 특공 부분에서 메리트가 있을 수 있는 점은 분명히 있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분양가죠. 아무리 시스템이 유리하다 해도 막상 당첨이 되면 그때부터 뭐 자금과의 싸움이 시작이 될 건데, 지금 같은 고금리 시대에 이걸 뭐 감당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젊은 층들은 자금 부담 더하지. 이제 막 사회 초년생으로 자리를 잡는 건데, 아무리 결혼 어드밴테이지가 적용이 되더라도 접근 가능한 가격대가 안착이 되어야 하는데 기본 너무 비싸. 청약 시스템 때문에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집값이 너무 비싸서 결혼하기가 부담스러운 거죠. 근데 이런 가격 조정이 가장 급선무가 되는 건데, 이 부분이 좀 조정이 안 된다는 게 좀 아쉽죠. 경기도 광명시만 해도 평당 3,200만 원짜리 아파트가 나오니까 뭐 신혼부부 108가구, 특공 모집 당연히 미달이 나지. 천안과 광주에서도 뭐 미달이 속출을 했는데 당연 빠따.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훅 떨어지는 건 기본 가격대가 너무 고지에서 깃발을 꽂고 있어서 쳐다볼 수는 있어도 막상 오르지는 못하는 그런 엄청난 고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6년 사이에 55% 정도 오른 신혼 특공 가격이 그냥 직격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이렇게 수요를 유인하기 위해서 특공 시스템을 대폭 완화해 준다 해도 뭐 기본적으로 젊은 층이 대출을 껴야 집을 살 수 있는 건데, 결국 이 사람들이 그 가계부채 다시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겠고, 그대로 뭐 그 빚에 대한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 건데, 그걸 죄다 젊은 층들에게 떠넘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청약 시스템상 이렇게 유연해지는 제도는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러나 제도가 유연해진다 해서 본질적으로 분양가가 미친 듯이 올라간 걸 뭐 그대로 받아줄 수는 없다는 얘기죠. 중요한 건 분양가 상한제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이게 그 어떤 청약제도 개선보다 결정적인 해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한국은행이 2019년 기준 104 정도 되는 실질주택 가격 지수를 2015년 수준으로 하락시킬 수만 있다면 출산율이 충분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주택 가격이 결정적으로 출산율,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암담하게 생각하는 그 젊은 층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기 위해선 절대적으로 그 가격을 쳐서 내려야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지금 시장 작동 원리에 죄다 맡겨버리니까 통제가 안 돼. 분상제는 일부 뭐 공공택지나 공공분양 함께 거의 강남에서만 적용이 되다 보니까, 아니 강남 분상제 하면 뭐해? 여기는 뭐 기본 단가가 그냥 허리 수준도 아니고 뺨 때리고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서고 있는데, 그러니 뭐 무늬만 분상제일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질적인 가격 인하는 서울 전체 권역의 분상제를 다시 부활시키는 방법이 제일 주택 가격을 제대로 돌릴 수 있는 인위적인 개입의 방법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신축 아파트 가격 조절을 해야 하고, 구축이야 뭐 어차피 이건 뭐 인위적으로 개입 안 해도 지금 뭐 거의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는 그런 수준이라서 가만히 놔두면 그냥 그렇게 이전의 신고가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오늘 부동산원에서 나온 매매 가격 지수 그래프를 보면 서울이 0.01% 올랐어요. 아니 뭐 이거 뭐 달팽이가 기어가는 수준인데
그래도 상승 전환세가 이번 주도 2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특이점이죠. 근데 상승세 전환폭이 너무 소심해 보이는 건 이렇게 특정 지역에서의 신고가가 견인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그닥 그리 큰 의미는 없어 보인다. 선호 지역 중심으로 밀려 올라가는 지표이기 때문에 여전히 서울 대부분의 지역은 하락세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마포가 이번 주에는 0.13% 정도로 상승폭이 가장 컸다고 하는데 레미안 웰스트롬이 11% 정도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적인 오름세가 매매 가격 지수를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울 매매 가격 지수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냥 손톱만큼 가격 변동성이 보이는 건데 이거 잘 눈에 띄지도 않아. 대신 수도권 경기와 인천은 여전히 내림세를 보이고 있고 지방 역시 부산과 대구 중심으로 낙폭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세종은 워낙에 압도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서 고드름꼬리가 길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부동산 매매 가격 지수가 서울 2주 연속 소폭 오름세라면 KB 시세는 어떨까? 여기는 여전히 변동률이 마이너스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프로 보자면 전체적인 궤적은 계속해서 하향 추세에서 머물러 있고 반등이나 상승 전환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분위기. 그대로 얼어붙어 있는 채로 가고 있는데 부동산 원가는 상당히 다른 양상의 가격 지수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죠. 그리고 경기권, 인천은 부동산원 지표와 비슷하게 가고 있고 그러니 전체적인 매매 가격 지수가 완벽하게 회복 추세로 간다라고 보기에는 여전히 부동산 환경을 둘러싼 요인들이 그닥 호의적이지가 않다. 전세 가격 지수는 서울은 여전히 그냥 딱 붙어 있죠. 2주째 보합세라고 하는데 주변에서 전세가 무지막지하게 오른다는 공포 심리를 조장도 하고 있어서 여기 그냥 막무가내로 직진 모드 드라이브로 갈 것 같았었는데 크레이지가 아니야. 그냥 서로 간에 나무젓가락 떡 두 개로 떼어내기 전의 모습처럼 아니 쌍쌍바처럼 붙어 있어. 그만큼 전세 시세가 현장 거래에선 거의 반토막에 이를 정도로 처참하게 깨지는 거래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전세 수요가 시원치가 않지. 그냥 월세로 드립다 전환해버리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는 건데 일단 전세 굳이 아파트로 들어가서 고금리 전세 대출 받아서 보증금까지 묶어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 많이 확산이 되고 있고 게다가 빌라 쪽은 완전히 월세 쪽으로 70% 이상이 기울어가는 피사의 사탑 아닙니까? 달이 거의 보름달에서 초승달로 헬스케질 정도로 전세 파이는 없어지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아마 빌라 쪽 전세는 역사의 유물이 될 가능성 많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전세 가격 지수가 올라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수도권은 약간 오름세를 보인 듯해도 그냥 소폭의 조정세. 경기와 인천 역시도 전세가가 미친 듯이 떨어지고 있어서 이걸 받아내기에는 전세 가격 지수가 그리 녹록치 않은 거라. 지방은 하락세에서 소폭 회복세를 보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부동산의 큰 그림은 태풍 전야. 뭔가 훅 하고 밀어닥치기 전에 고요함 같은 거라 할까? 아무튼 지표 전체는 그리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전체적으로 절대적으로 큰 웨이브라는 이 변동폭이 오기 전에 소폭의 조정세가 서로 다른 궤적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전체적인 퍼즐을 맞춰보면 딱 정확하게 하락의 대분기점이라는 한 컷의 그림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 매매 가격 변동률, 전세 가격 변동률의 숫자만 봐도 미미하죠. 전체적인 마이너스. 계급장들은 다 달고 있어서 이마에 마이너스를 붙이고 있는 반면에 서울 매매 가격 변동률이 유일하게 마이너스 계급장 떼고 있고 전세 가격 변동률 역시도 전체적으로 볼 때도 전세가 상승 여력은 거의 없다 생각해도 좋을 정도로 마이너스 수치를 보이는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집값 추이는 다음 주를 정점으로 해서 아주 큰 변동폭 보이게 될 겁니다. 일단 4월 둘째 주, 셋째 주가 지나봐야 확실하게 안개가 걷힐 것으로 보이고 정말 현실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자동차 앞유리 와이퍼 닦기가 자동적으로 쓱싹 흘러내리는 부분을 정리를 해주듯이 제대로 보여주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얘기죠. 지금 여의도 매물 사라지는 거 보세요. 다른 자치구는 엄청나게 폭증을 하는 데 비해서 여의도는 일주일 사이에 50% 정도가 급감을 했어요. 이거 그냥 증발이 된 건데 무슨 여의도 버뮤다 삼각지야? 있던 매물들이 이렇게까지 단시간 안에 사라지게 재건축 종상향 해준다 해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걷어들인다고? 절대
절대 아니죠. 지금 국토부에서 허위 매물, 미끼 매물 엄청나게 단속 중에 있거든. 이런 헛개비 같은 매물들이 일제히 정리가 되는 건데 그동안 얼마나 집값을 들쑤시려고 이런 매물들을 연날리기 대여하듯이 그냥 대충 견적 조작해서 올려놨을까. 그러니 집값이 제대로 불도저로 정리가 안 되는 거죠. 호가가 이만큼 버티고 있는데 실가격가는 저만큼 올라가야 한다는 일념하에 이거 뭐 실제 호가 현금 탄환로 버티는 게 아니라 그냥 공갈빵 매물들인데 한순간에 단속이 뜨면 그대로 공중으로 증발을 해버리게 된다는 얘기죠. 이거 되게 단편적인 사건인 듯 보이지만 아마 전체 서울 호가 버티기 매물 중에 이런 단속에 직격탄 맞으면 기존 호가로 버티는 가격들이 다시 한번 출렁거리면서 매물이 조정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서울 매물 증가량 중에 상당 부분 이런 허위 매물들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러니 이런 교통정리가 4월 중순 이후부터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는 건 이제 그렇게 부품해 보였던 부동산 호재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 리얼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인 거래로 가격이 유지가 되는 건지 혹은 그 가격대로 버티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내놓은 호가 매물인 건지는 지금까지는 잘 버텨왔지만 이게 그냥 작전 세력들이 한번 기둥을 쑥 하고 뽑아서 그냥 손 털고 나가면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민낯이 드러나게 될 거란 얘기죠. 부동산은 그냥 그 자체로서의 민낯이 중요한 거죠. 그게 곧 사실에 가까운 지표고 시세가 되는 겁니다. 이걸 지금까지 기다린 수요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 얼마나 집값이 떨어진 건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떨어질 건지 그렇게 가격 사수하고 버티는 호가 세력이 얼마나 헛개비 같은 버티기 위한 작전 세력이었는가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런 타이밍 머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번 달이 그 최대 분기점이 될 가능성 높다는 얘기고 초반에 말씀드린 한국은행이 2015년 선으로 기준점을 잡은 타임머신 집값 역주행이 시작이 돼야 뭔가 출생률이고 결혼율이고 올라갈 것 아닙니까? 이게 시장 스스로의 움직임에 의해서 실현되고 있다는 게 2024년이 단군 이래 최대 부동산 시장의 변화라는 얘기고 결코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집값의 대변화의 시점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결국 미 연준도 올해 4회 인하를 선포했던 금리 인하 예상도를 이젠 사나이가 칼을 뺐으면 무라도 베야지 4회로 뭐 인하한다고 하면서 1회로 한정한다는데 이것도 뭐 적절이라는 말을 섞어가면서 엄청나게 후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헐리우드 액션이었다는 얘기죠. 금리도 그런 척 안 그런 척 하면서 그냥 조금 더 움직이지 않으려는 미국의 기재의 움직임. 그리고 뭐 한국 역시도 부동산 시장이 호가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해가면서 이만큼 가격이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가격이 밑으로 무너질 수 있겠나. 자전거래, 미등기 거래,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과 같은 분위기로 그냥 보이지 않는 허상을 만들었던 건데 이게 이번 달 그냥 딱 걸려서 그 실상이 제대로 드러나게 되면 집값이 어느 정도 선에서 큰 변동폭을 보여줄 것인지를 뚜렷하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때가 머지 않았으니 바로 코앞이라는 얘기죠.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국토부가 사고를 칠 정도로 대단한 변곡점 만들었습니다. 이 정도 기준이면 뭐 많이 완화가 된 건데 정작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이죠. 가격대가 조정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무색하게 될 것 같고요. 분상제 다시 돌아가야 할 신축 분양시장의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매 가격, 전세 가격 지엽적으로 볼 상황이 아니라 큰 그림 안에선 무지하게 큰 변화를 맞을 것으로 보이는 태풍 전야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